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간 15일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정부는 해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빠른 해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미 과학기술은 물론 에너지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5일 0시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어느 정도 제한 조치가 이뤄질 걸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의 예를 봐도 지정이 되고 수개월 후에 또 해제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근 열린 양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이 우리 측에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에너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인적 교류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상 민감국가 소속 국민은 미국 국가안보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미리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미 연구소를 방문할 때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내고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결에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감국가 리스트 자체가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에 행정 처리를 위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1981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제도 첫 시행부터 명단에 올랐다 1994년에서야 해제된 사례도 있는 만큼 미국과 교섭을 통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또 대정부 질문에서 핵 무장론이나 무리한 원전 수출 강행으로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 전부 사실 무근이라 답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명단 발효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과학기술 협력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 마감인데 특히 자동차주는 일제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과 다음 주로 예고된 한미 무역 협상 소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8% 오른 2,477.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 투자자가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주는 일제히 호조세를 보여 현대차는 4.29%, 기아는 3.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1% 오른 711.92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4원 오른 1,42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1,480원을 웃돌았지만 몇 거래일 만에 약 60원 하락하며 오히려 달러와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 부는 훈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 부과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관세 정책 역시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지만 점차 관세 부과의 예외 영역이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다음 주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국내 증시도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공항에서 30대 여성 승객이 이륙 직전에 비행기에 비상구를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항공기 운항도 취소됐는데요. 문제의 승객은 폐소 공포증으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나영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팽배한 비행기 안. 한 여성이 공항 경찰대에 인계됩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이 갑자기 멈춰선 건 15일 오전 8시 15분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진입하던 순간 30대 여성 승객 A씨가 기내 비상구를 연 겁니다. 욕설을 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도 못 말렸어요. 왼쪽에 가서 문을 열다가 승무원이 제지하니까 그 반대쪽 문을 확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쫙 펴져버리더라고요. 진짜로 무서웠어요. 문이 하여튼 너무 쉽게 열리는 건 같아요. 그 느낌은 들었어요. 항공기는 운항이 긴급 중지됐고 견인차에 의해 주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한 일에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데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 200여 명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된 승객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소공포증으로 답답함을 느껴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과거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승객 A씨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를 여는 돌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도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도 이륙 직전 호기심에 비상구 커버를 건드린 승객 탓에 항공기가 1시간 반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이른바 피싱 메일을 국내로 대량 발송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정보나 오늘의 운세를 공유한다며 관심을 끄는 수법을 썼는데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냈고 이 가운데 120명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발송자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웹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11일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메일이 대량 발송됐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작성됐다는 내용의 메일에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는데 파일을 누르면 컴퓨터에 곧바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는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 공격 사건 당시 쓰였던 서버가 재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통신어휘인 포트를 폭으로, 동작을 기동으로, 페이지를 페이지로 쓰는 등 북한식 어휘가 사용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라자루스나 김숙희 등 기존에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킹 조직은 위장 메일은 물론 오늘의 운세, 콘서트 초대장 등 다양한 형식의 공격 메일도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이 피싱 페이지인 거죠. 여기에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 등 17,000여 명에게 12만 회가 넘는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120명은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피해를 봤는데 경찰은 중요 보안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발송자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지 말고 메일을 확인할 땐 웹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이 따뜻해집니다. 전국 곳곳이 2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할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주말부터 길게 이어졌던 눈비는 모두 잦아들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겨울옷을 다시 꺼내야 할 정도의 추위가 무색하게 햇볕이 내리쬐며 날도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전국 곳곳이 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다가 낮에는 20도까지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온화한 바람이 불며 앞으로 날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북사능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은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는 남고북적 기압 배치가 나타나며 두 기압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목요일 인천과 경기, 강원 곳곳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또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